제가 자꾸 듣다가 짜증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짜증난 게 아니고 나는 왜 사생활을 자꾸 이상한 걸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드는데요.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훔치고 싶은 사생활이 여기 있었어요. 비자금은 조금 그렇지. 제 능력과 네. 관련된 거라서 그렇고 네. 사진. 오. 제가 사진을 좀 못 찍어요. 근데 요즘에 사진 찍을 일이 많아가지고 사진을 그렇게 찍는 능력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거 훔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저요. 어떤 거? 저는 옆에 계신 여유님의 비자금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네요. 비자금 아니고요? 비자금. 비자금을 훔치고 저도 싶죠. 사실은 비자금을 했었는데 이게 살다 보면 맞아요. 털날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있습니다. 이사를 하던 맞아요. 뭘 맞아요. 하던 그 그러면 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 2번 하다가 없어졌어요. 아, 그런데 지금 건 30년 가까이 하셨나요, 여유님? 제가 환갑인가요? 아닌가요? 네, 한 20년? 너무 하셨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길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오늘부터 비자금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또 여기 있는 선생님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달포들의 나나님은 처음에는 한 장, 2장 그냥 재미로 찍은 사진들이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많이 축적이 되니까 개인 전시회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유님의 10,000원, 100,000원 이런 작은 돈들이 시간이 지나서 꾸준히 이어지니까 또 다른 뭔가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 사생활이 정말로 사소한 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사소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의 제가 즐기는 조그만 사생활들을 꾸준히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처음에는 독서를 좀 많이 해보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막 한참 열정적으로 할 때는 한 달에 한 15권에서 20권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막 심취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느슨해졌는데 저도 뭔가 그 시간에 10년 후에 나는 이 사생활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0년 후 기대해 주세요. 응원합니다. 진짜 이 은밀한 사생 이야기 은밀한 게 아니고 뭐가 좀 뭔가 재미없어지려고. 건전하고 너무 건전한가요? 아니야 그러다기보다 이럴 네. 수밖에 없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저희 마음 속에는 약간 다들 꿈을 꾸고 싶은 아, 그리고 뭔가를 그렇죠.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희 언젠가 이 꿈에 대한 얘기도 한번 꼭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는 이제 저희 사생활 다 들어보셨는데요. 남의 사생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남의 사생활이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의 사생활 얘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여러분 혹시 인별 아시나요? 인별 제가 밤에 누워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그냥 보면 너무 재밌는 그 짤들 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는데 사생활이라는 건 아까 여인님도 말씀하셨지만 남편이 모르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사생활을 약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보고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너 혼자 맛있는 거 먹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왜 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저처럼 SNS나 이렇게 올렸다가 방해받은 느낌, 나 들켰다 이런 느낌, 너무 후회된다 이런 느낌 있으세요?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 남편하고 카톡할 때 소녀의 그 감성으로 이모티콘으로 오고 가면서 은밀하게 이야기 나눌 때가 너무 행복해요. 남편 아니 저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네. 지금 제가 이모티콘을 딱 말을 안 해도 그 표정만 봐도 남편이 이제는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하고 사이 좋으시다고 지금 저에게 맞아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그걸 또 아들한테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아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해. 진짜. 너 선생님 근데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저도 뭐랄까 설득될 것 같은. 맞아요. 부흥에 온 것 같아요. 부흥에. 그러니까. 매료돼요. 감사합니다. 비장 해제가 돼요. 그렇죠. 나중에 성우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고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 그런 생각 깜짝 네. 놀랐어요. 근데 저 저 분위기를 제가 싹둑 잘라버리겠습니다. 저 분위기를 싹둑 자르고 제가 방해받은 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 SNS를 지금 우리 옆에 계신 하늘바다? 네네. 갑자기 하늘바다님이 그 미러클 모닝 하시잖아요. 저도 그 작년부터 화관 글쓰기를 했어요. SNS에. 왜 저 혼자 하면 힘들 것 네. 같아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4시 반에서 5시는 힘들고요.
6시 사람들이 민폐일 것 같아서 한 6시 정도에 SNS에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헌을 하려고 사실은 학원 글쓰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약속이 되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신저로 들어와서 선생님 그 글은 어디서 어떤 책을 더 읽으면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똑같은 얘기라서 갑자기 짜증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친구 신청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싫어요 조금. 싫잖아요. 네. 싫은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뭐 누구는 받아들여주고 누구는 안 들여주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신원이 파악이 되는 막 이상한 사진 올리고 이런 사람 아니면 다 받아들여줬는데 어느 날 제가 지방에 출강을 가느라고 용산역에 KTX를 타러 갔는데요. 어느 사람이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신여윤 선생님, 연예인 아니에요? 신여윤 선생님 아니냐고. 오. 순간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패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서 제 글을 보고 근데 그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감사도 하지만 이렇게 오픈이 된다는 이게 묘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 기분을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텐데 이래서 위험할 수도 있고 감사도 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나쁜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험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게 문득 떠오르네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소셜 미디어가 있기 전에는 사실 소문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저는 아무리 들어도 힘든 게 제 말이 남한테 들려올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파가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제 거기서 밥 먹었지. 근데 저는 올린 적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지. 머리 짧은 사람 너밖에 없잖아. 너밖에 없어서 다 누가 나한테 얘기하던데 뭐 그 있잖아 머리 짧은 엄마 그 엄마 거기 있던데 이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저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생활할까 그 사람이 뭐 할까 되게 궁금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왠지 뭐 되게 예쁜 엄마 보면은 저 엄마는 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운동은 분명히 할 거야. 저 엄마는 분명히 집에서 애를 봐주는 사람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맞아요. 저처럼 이제 다른 사람의 사생활, 뭐 연예인도 좋고요. 이런 게 네. 궁금한 것 좀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좀 민망해서 그래요. 저만 계속 궁금하니까. 네. 민망해. 민망하니까 조금 다들 또 이제 착한 걸 모두 접으시고 네. 나도 다른 사람 엄마들 이렇게 사생활 궁금하다. 아니면 우리 아이 사생활 너무 궁금해서 나 여기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말할 수가 없으시죠? 저는 저희 아이랑 그러니까 제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사생활이 거기 안에 다 있어요. 그죠. 아이들은 뭐 요즘 애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사생활이 전부인 애들인데 몰래 본 적 있죠. 몰래 봤다가 한번 걸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 걸리니까 그렇게 민망하고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이게 나이를 헛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어쩌다 걸리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 창을 닫았어야 되는데 깜빡이고. 이렇게 저희 아이는 모든 어떡해. 화면을 종료할 때마다 화면을 다 실행되는 프로그램 다 닫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부터 그런 습관이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켜놓은 거예요. 깜빡이고. 근데 아이가 몇 번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랬더니 엄마 있잖아 혹시 내 핸드폰 봤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안 봤는데? 시치 냅독되고. 아니 엄마 나는 내 거 문자 안 보는데 문자가 켜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궁지에 몰리니까 그래 미안해 당황하고. 엄마가 봤어. 근데 너무 미안한데 엄마가 너가 너무 안전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일 치사한 얘기지만 이거는 엄마 아빠 핸드폰인데 엄마 아빠가 사준 거니까 아직은 너가 엄마 아빠의 소유는 아니어도 같이 있고 보호에 있으니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 그러지 말까 이랬더니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걔도 제가 뭐 누구랑 카톡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엄마 누구랑 카톡해? 막 이렇게 볼 때 있어요. 그럼 그럼요. 너 내 거 보면 나도 네 거 한번 본다. 이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생활이 분리됐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딸이 모르는 게 있죠. 저희 딸이 이제 패드를 샀는데 패드하고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문자가 스마트폰에도 있고 패드에도 네. 있으니 패드를 같이 보면 그냥 패드는 제가 다 보게 돼서 저희 딸이 아직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는 점이 있죠.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이 거 궁금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생활을 누구한테 들었을 때 그죠. 있죠.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 너무 모범적이신 그러니까 분들. 이게 진짜 이렇게 안 되겠는데. 아니 보고는 싶어도 예, 저는 아이를 되게 존중하는 아, 편이에요. 어. 예. 소녀주부님 그냥 오늘 안 의상 봐요. 얼굴이 그 색깔로 진짜 변할 것 진짜 같아요. 존경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불타오르는 색을 이렇게 정한 거죠. 지금 속에서 네.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네. 아 나도 모르는 게 낫다 이럴 아, 때가 아, 있거든요. 전 기자금도 폭로했는데. 네. 아니요. 아니 저는 그 말씀도 맞는 게 네. 이게 알면 알수록 네. 더 궁금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상상하게 되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결혼 초반에 되게 궁금했어요. 남편 핸드폰 저희는 둘 다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없어요. 저희 남편도 이제 뭐 보라고도 하고 하는데 스마트폰 바꾸면서 갑자기 지문 인식으로 바꾼 그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저희 남편은 잘 알지만 그거를 맨 처음에 살 때 했어도 이게 해제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보게 됐는데 뭐 별거 없죠. 근데 뭐랄까 보고 나서 제 느낌이 너무 기분이 약간 더럽다. 내 기분 찝찝해. 그래서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보면 안 보는 게 된대요. 좋아요. 맞아요. 어. 선배 엄마들이 다 네. 이구동성. 네. 절대 아는 보지 게 병일 말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는 게 병이에요. 진짜 아는 게 네. 병이다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더 오해를 네. 할 수가 있고 네. 그럼요. 부부 사이에 네,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쓰는 거 안 좋은 이유가 그게 망한 이유가 맞아요. 시댁 식구들이 본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남편보다 저희 사생활을 공개하기 어려운 게 시댁 식구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사생활을 혹시 시댁 식구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알죠. 아 정말요? 네, 옷 만드시는 것도 저는 아세요? 되게 그럼요. 아. 제가 시어머니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먼저 옷도 지어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기는 시월드도 위아더 월드 아 같아요. 진짜 너무 이렇게 그냥 반성,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네. 반성도 해보면서. 맞아요. 네. 시어머니하고 워낙 이제 네. 그 정이 좀 많은 편이어서 저는 그러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려하거나 뭐 걱정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 음. 제가 키가 작잖아요. 여기서 제일 작거든요. 근데 럭꾸님 키가 크신 이유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시고 저처럼 예민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아유. 해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에게도 옷을 한 번씩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해주실 네. 날을 기대하면서 네, 그리고 저도 희망이에요. 네, 달보들은 안 하는데 저에게 사진 한 장씩 찍어주실 날을 기대하고 좋아요, 네. 좋아요. 여유님도 알겠습니다. 비자금 비자금을 푸는 맛있는 비자금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한 달 이자 중에 한 3분의 1만큼 맛있는 거 정도는 해주실 수 있다고 그럼요. 네네.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사생활이라는 게 이제 남의 것도 존중하기도 어렵지만 내 거를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게 엄마들의 현실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오늘 얘기했었던 이런 사생활이 없었다면 삶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생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감옥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시절이 저한테 행복했지만 감옥 같았던 시절이 밤낮이 없었던 아이가 신생아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전혀 없으니까 휴대폰에 있는 게 제 사생활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었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물론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 행복했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맞아요. 혹시 뭐 여유님은 어떠세요? 만약 이 비자금을 모을 수 없게 된 상황이 온다. 우울하죠. 삶이 캄캄하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왜 한참 막 유행하던 말 있잖아요. 뭐 욜로니, 네. 케렌시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왜 막 얘기가 회자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제 수업 때도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한참 사실은 우리 같이 하는 사회, 뭐 더불어 사회,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코로나를 맞고 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나에 집중하는 생각 어떤 시기를 마련해주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맞아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 먼저인데 사실은 우리를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가치만 생각했지 나를 잃어버렸던 거 아닐까. 그래서 코로나가 그런 거를 우리한테 주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만의 시간, 나에 집중하는 시간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은밀하다라고 한 건 우리가
괜히 재밌게 해봐서 은밀한 거지만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각자의 어떤 삶을 좀 즐기면서 네. 그래서 활력소가 되고 그걸 루틴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고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건강한 거리감 정말 필요한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정말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거리감이 자녀하고도 그리고 남편하고도 그리고 뭐 각각 지인들하고도 여러 관계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하고도 공유하지만요. 학생들한테도 꼭 얘기를 하죠. 달보들의 맞아요. 나나님은 이런 사생활이 없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하셨을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사생활이 없다면 집의 분위기가 아주 우울할 것 같은고요. 아. 엄마가 이렇게 은밀한 사생활로 통해서 그 안에서 삶의 에너지를 받아서 식구들한테 팍 부어준다니까 이 365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는 은밀한 사생활이 네.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맞아요. 네,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도. 하늘바다님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사생활을 물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엄마들은 하는 역할들이 많고 아이들로 인해서 제약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계속 사생활을 갖지 못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갈증이 폭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탈을 꿈꾸고 그죠? 그래서 그죠? 저는 사생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생활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정적인 사람들은 그 사생활 시간 동안 사생활을 하는 그 시간을 쉼으로 보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열정으로 자기에게 또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생활을 갖는 그 시간 자체가 삶을 지탱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짧든 길든 그게 정적이든 동적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시간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사생활 얘기가 있어요. 제 음. 17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사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사람의 인권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생활 얘기 들었지만 여전히 저희 사생활 얘기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비방용으로 네네. 해왔던 느낌인데요. 누군가에게나 사생활은 엄청 그 말 그대로 사적이고 은밀한 거죠. 제가 한번 딸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너가 생각하는 사생활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엄마 사생활은 내가 공개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이 공개할 수는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핵심이에요. 네, 정말 네. 팩트 있는 생각하는 게 말이네요. 그래 모든 거는 결정은 내가 하고 음. 공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즐기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그거를 공개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너무 건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여러분께서 가지는 자유고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옆에 저희 그 학부모 리더 교육 감성 코칭 수료하신 전문가 우리 아, 여유 선생님이 전문가죠. 그래서 아유. 그 여유 선생님한테 제가 마무리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런 감성과 이런 사생활 그리고 존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 너무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많이 저기 해가지고 우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를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 중요하다는 걸 놓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알아차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차리는 게 우선하는 시기가 드디어 우리가 자발적으로 못해서 코로나가 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나를 먼저 알아차리고 나서야 그 내려놓은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마음 챙김 명상하고도 이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을 내가 마음을 알아차려야 내 아이도 챙기고요. 그리고 네. 내 주변도 챙기고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지금 옆에 계신 분 미러클 명상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권해보는 루틴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 너무 여유님의 여운이 남는 그런 맞아요.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비자금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네. 너무 갑자기 저만 이제 이미지가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저도 이제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보자면 네네네. 오늘 좀 평범해서 제목은 은밀한데 뭔가 안 나와서 저처럼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엄마들의 삶이 엄청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엄마의 삶이 저보다 특별하고 저보다 은밀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삶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 엄마의 마음 속에는 꿈과 열정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음. 오늘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저희가 엄마들의 마음속으로 약간 더 들어가봐서 뭔가 성공 막 이런 거랑 뭐 가슴 찌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학부모가 함께하고 학부모가 공감하는 학부모당 TV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